네, 이것머니 20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다행히 손승욱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네. 손승욱 기자와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뉴스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탑이 바뀔 때가 있죠. 네. 항상 뭔가 크게 지나가는 뉴스가 있다가 다음 게 와서 그걸 밀어내고 탑을 차지하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탑이 되면 안 되는데 요새는 또 이제 다른 뉴스로 탑이 그렇죠. 되면서 엠번방. 코로나가 뒤로 살짝 밀렸습니다. 엠번방이 톱으로 올라갔죠. 그냥 떠오르기만 힐팅이 돼요. N자만 들어도. 몰랐어요, 저는 아예.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았으면 당연히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뭐 하자고 했거나 했겠지만 처음에 한겨레 갔었죠. 네, 한겨레 그전까지는 갔었죠. 네. 그전까지는 대부분 몰랐고. 아니 사실 저 모르겠어요. 대학생 무슨 저 언론단체인가에서 그걸 또 네. 제일 먼저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추적하는 단체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네. 좀 안 좋은 뉴스 좀 덜 전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안 좋은 뉴스를 덮는 그런 상황이 온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즐겁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가벼운 얘기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바이러스를 이기는 차원에서 권혜리 기자가 아침에 친절한 경제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가전제품을 네. 사면은 10% 환급. 10%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한이 없다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한 사람당 30만 원 한도인데요. 이게 뭐 한 사람당 한 개까지만 된다 이런 게 없고 액수로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로 다 채워서 받으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끝나요. 왜냐면 이거에 책정된 예산이 1,500억 원이라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은 닫기로 했거든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한국전력의 그 복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체 국민으로 보면. 왜냐면 뭐 3년 안에 출산을 했다든지 그렇죠. 자녀가 셋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여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진작 차원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대책들 중에 하나로 이거를 대폭 늘리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300억 원짜리 예산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5배가 되면서 최소 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바뀌었죠. 어디서 사든지 상관은 없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돼요. 사든지.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고 이게 근데 이제 그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동일 제품군에서 시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개예요. 10개 제품인데 일단 뭐 대표 가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뭐 전기밥솥 이렇게 해서 10개 청소기는요? 청소기도 있어요. 근데 청소기는 유선 진공 청소기만 돼요. 무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선 진공 청소기는 에너지 안 효율을 못 나오겠네요. 따져요. 네, 충전기 이런 류는 아. 에너지 효율을 못 따져가지고 유선 진공 청소기만 되는데 이게 대부분 1등급이어야만 돼요. 근데 이제 시중에 1등급 제품이 제대로 없는 것들도 있고 너무 적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벽걸이는 1등급까지만 되지만 일반적인 스탠딩 에어컨은 3등급까지 되고요. 세탁기는 드럼은 1등급까지지만 통돌이 같은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환급이 돼요. 그리고 유선 진공 청소기도 3등급까지 환급이 돼요. 벽걸이 1등급이요? 에어컨? 네, 벽걸이는 1등급까지지만 벽걸이 에어컨이 1등급 나오기가 그래서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은 대개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렇긴 하죠. 회사 제품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품력이 있어야 이게 에너지 효율도 그렇죠. 높으면서 네. 사람들이 사고 기술이 싶은 퀄리티로 있어야 그 정도 만드니까. 만드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위생 가전이라는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인 거 아시죠?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건조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건조기는 여기 10가지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 요새 인기 있는 가전 순위로 보면 건조기에 들어갈 법한데 못 들어간 이유가 지금 1등급 건조기는 삼성 한 군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견기업들은 아예 만들지 못하는 제품 하나만이면 다 삼성 것만 가서 사라는 얘기가 되니까 약간 이게 지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과의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이 있는 제품들을 고르다 보니까는 건조기는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조기 같은 거는 빼고 10개를 한다고 해도 사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그래도 인기가 있는 회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제품에 몰려는 있어요. 또 그리고 비싼 제품요.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하죠. 높으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약간 하이 퀄리티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조금 불만들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하더라도 줄 수는 없죠 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런 건데. 점은 좀 생각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듣고 저는 근데 드는 네. 생각은 30만 원에 1등급이란 조건이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기청정기를 아니, 그러니까 사는 게 300만 원짜리를 사면 30만 원을 환급 받아요. 300만 원짜리를 사면 하나 사면. 그러니까 돌려주는 한도가 네. 30만 원이 네네네네. 그게 이게 300만 작지가 원까지. 않아요. 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네. 네. 그리고 사실 만약에 50만 아까 원 그 말을 잘못 300 한도를 300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한 해줬어요. 사람당 환급 한도가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까지 네. 물건을 살 수 네. 있는 거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면서 그러면은 에어컨은 어떻게 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1등급짜리 에어컨을 사면 30만 원까지 한도예요. 그렇게 해서 50만 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에어컨 네. 얘기할 때 저희 집에 있는 게 옛날 진짜 10년 넘은 거라 네. 뭐 등급 자체가 낮고 인버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 이제 1등급으로 물론 여름 한철 쓰기 때문에 그만한 본전을 뽑을 수가 없어서 뭐 네. 몇백만 원짜리 에어컨을 못 삽니다만은 에어컨을 혹시 바꾸시거나 새로 사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네요. 네. 네, 맞아요. 300만 원 이내라면 에어컨을 뭐 그 이내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전기밥솥도 들어가고 이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런 돈이 300만 원이다.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혹시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가 뭐 좀 살림을 바꿀 그렇죠. 때가 되신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소비를 하실 수 있다고 아니, 뭐 하면 소비할 여력이 있으면 지금 네. 소비해야지요. 아까 그건 말한 맞는 그 거죠. 50만 명? 네. 50만 명 5천만 중에 50만이니까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죠. 1%니까요, 있을 수 사실.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일 거고 특히나 어디서 사는지 그것도 구분이 없다고 하니까 네. 온라인 같은 경우가 워낙 싸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너지 효율 있고 이게 그 적용 기준 시행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가 다 붙어 있잖아요. 가전들은 거기 보시면 굉장히 밑에 깨알같이 적용 기준 시행일이라고 이제 날짜가 있을 건데 그 날짜도 다 이 가전마다 좀 다르긴 해요. 달라요. 예. 예, 이거 제가 아침 방송에는 그냥 너무 다 각각 달라서 그냥 CG 만들어서 다 보여드렸는데 근데 대체로 막 3년 전 제품 이렇게는 잘 안 사시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오래된 거는 16년 10월인가 그렇게까지 되는 게 하나 있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인터넷에서 다시 봐주시면 네네. 그래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쨌든 내가 지금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대체 그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아니진 않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저도 CG를 만들었었고 이게 rebate.energy.or.kr이라고 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제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를 이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 안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새는 되게 첨단 제품들일수록 에너지 효율 높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나온 되게 뭐 고화질 TV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세탁기류 같은 거는 꽤 여기 해당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탁기 바꾸실 그게 있으면 전기밥솥 같은 것도 제가 좀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아니 근데 공기청정기가 저는 일단 떠올라요. 왜냐면 지금 올해는 옆 나라가 쉬고 있어가지고 공기가 지금까지 네. 이렇게 탁하다 이런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3월 중순 봄 날씨 말 최고의 되는데 봄 날씨예요. 이런 이런 봄 날씨 이런 거구나. 보기 예. 힘든 날씨예요 요즘에. 뭐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고도 보면 공기청정기 광고는 네, 맞아요. 거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뉴스 하기 전에 앞에 들어가는 게 현대차 수소 전기차 광고가 10초짜리가 들어가는데 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없애준다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는데 약간 지금은 관계가 없네. 약간 좀 때가 안 맞네 이런 진짜 느낌이. 사실 중국 공장이 안 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그동안 봐요. 이제 저번에 진짜. 정부희 기자도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뭐 이게 이런 이유도 있다 저런 이유도 있다 우리가
그 너네들 공기 나쁘게 했다는 뭐 증거를 대라 이렇게 중국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 확실해요. 기간이 기니까 아니, 작년에 그렇게 심했다면서요. 근데 우리 작년 봄에. 너네도 공장이 안 돌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갑자기 생각을 안 해봤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근데 어쨌건 공기가 지금 굉장히 맑아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요성을 잠시 잊고 살고 아니 있습니다만 이럴 때 사야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가을 또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싸게도 나올 거고 정부가 또 이렇게 돈을 보전을 해준다니 공기청정기는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그 아기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건조기 포함한 위생 가전에 또 예,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도. 근데 사실 그 수소차 CF 같은 거는 봄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봄에 이제 보나마나 당연히 미세먼지 많을 것이다. 그런 건데. 근데 조금 안 요즘 맞게 위생가전 됐지만. LG도 보니까 위생가전 위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수증기 나가는 거 모아서 지갑을 따로. 여는 것 네. 자체가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열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액을 제가 안 봤어요. 얼마인지는 안 봤는데 무선 청소기 광고를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데 신형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 가전사들이 그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요 시즌이 딱 신제품 내놓을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좀 짜잔 우리가 이런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은 뭐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발표회를 못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즘 TV 광고를 보면 LG는 그거 있잖아요. 분사하는 그걸 갖고 위생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모아서 스타일러스나 무슨 트롬이나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있고 그 뒤에 바로 삼성 광고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는 굳이 수증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둘이 이제 광고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성 무선 청소기 광고가 뭐가 나오냐면 저도 사실 그거를 좀 느꼈었는데 네.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먼지통을 털 때가 사실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이게 풀풀 오히려 거기서 날려가지고 이게 괜찮나는 생각 드는데 삼성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스테이션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넣으면 털어주더라고요. 그거 좋네요. 밀폐된 상태에서 털어주니까 뭐 먼지를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 저런 기술도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선 청소기는 제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불안, 불편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1등급이라면 공기청정기를 하나 새로 사보는 것도 나쁘지 그게 않겠다. 1인당 30만 원이에요. 1인당 3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사면 네. 30만 원까지 30만 이제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네, 거고 환급을. 아내가 또 딴 걸 사면 그것도 구매자 명의에 따라서 구매자 다르니까. 명의. 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0. 이제 이 집에서는 600이 되니까 사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저 오래된 가전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기회에 바꿔올까 지금 그런 생각인데 그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거는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rebate.energy.or. 근데 이거는 너무 영어니까 이거를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메뉴에 뜨는 사이트예요. 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구비하라는 서류 같은 거. 거기서 신청도 온라인 신청. 그러면은 온라인 신청. 사기 전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필요한 걸 한번 네, 볼 그 필요가 안에서 있겠네요. 다 찾아서 네. 보실 수 있고 위약금을 이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리인이고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서류까지 구비해서 내면 어르신들이 이거 좀 하기 네, 힘드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대신, 그러니까 엄마 명의로 사는데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도 아마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하이마트나 도와주지 이런 데 않을까? 가면 네. 이거는 있겠죠. 그겁니다. 이건 네. 저겁니다. 아마 네. 얘기를 하실 해놓을 텐데.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도 아까 얘기 나온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이런 가전사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해당되는 제품 다 이미 알잖아요. 알죠. 거기 이제 포인트 얹어주는 행사 같은 거. 아, 또 그것도 예, 하나요? 또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제부터. 소비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다 어려우시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근데 저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사례 들렸는데 기침 좀 해도 돼요. 아유, 기침하는 게 요즘 너무 미안해 갖고 저도 지금 요새 물 먹다 사례 들렸는데 이거 코로나가 아니라 사례 들린 거예요. 저도 그 요새 저희 기침하는 면 마스크 샀습니다. 드디어 네. 요 까만색 면 마스크. 요거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침할 때도 좀 안심이 네. 되더라고요. 아 저도. 미안합니다. 기침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나 사례야 사례 그걸 아니, 꼭 사례 얘기해. 될까? 아니 어느 분이 제가 네. 어디서 들었더라 회사 안에서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밑에 층에서 들었구나 극장을 가셨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팝콘 먹다가 목에 뭐 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정말 한 번, 두 번 괜찮으니까 한 세 번쯤 하니까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은데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나가서 기침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니. 콜라를 안 드셨나 보네요. 콜라를 드시면 되죠. 그럴 때는.
아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게 네네. 됐습니다. 사례 걸리면. 네. 네, 그래서 진짜 잘해요.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네.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한테는 10만 원씩을 네. 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치면. 그리고 이제 또 각 지역별로 정부가 예산이 원래 3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3조 원 규모라는 그러니까 3조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두 배로 불려서 6조 원으로 늘려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발행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눠도 주겠다.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거는 뭐 어려운 집들 혹은 또 악이 있는 집들 이런 데 나눠줄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또 어제 그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후에 저도 눌러봤는데 경기 지역 상품권을 어디서 쓸 수 있나 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물론 1,000만 명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어디가 쓸 수 있나.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도움이 지역 경제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이 1조 원을 받아서 석 달 안에 써야 되거든요. 석 달 안에 이걸 이제 어디선가 써야 되는데 경기도 뭐 서울 뭐 이 지역별로 쓰는 법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쓰는 법이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디가 가능한지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되더라고요. 이게 카드 형태로 주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줘서 체크카드처럼. 네네네. 그래서 카드 결제가 되는 가게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다 돼가지고 뭐 상당히 저는 지역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천시면 과천에서만 써야 되는 거고. 딴 데 못 나가는 거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깡을 혹시 하지 않겠냐. 네, 그렇죠. 예, 근데 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이 적발이 되면은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뭐 등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해서 뭐 일부 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할 건 아닌 것 같고 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는 받으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셋 다 서울 네. 지역이라 제가 이제 그 서울사랑 상품권을 네. 샀다고 제가 저번에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썼습니다. 드디어 썼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썼습니까? 동네 전통시장이 좀 큰 데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모범적 소비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서울 갈수록 바르게 살아주는 젊었을 아, 때에 이런 비해서 스타일 나이가 아니었는데. 들고 앵커가 되고 이러면서 아니, 점점 바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과거를 너무- 알고 있는 우리한테 잘하세요. 지금 두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서울은 조금 달라진 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9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은 바뀌었습니다. 8만 5천 원을 내면 10만 원을 줍니다. 15% 할인해서 이미 팔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걸 쓰면 5%를 또 돌려줘요. 그러니까 20%를 이제 할인해 주는. 어디서 사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쯤 할인되면 다 그렇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이 솔직히. 광고도 근데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나는 10% 할인 받았어요. 뭐 이런 광고도 뭐 아파트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면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노년층은 제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앱으로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앱도 되는 앱이 따로 몇 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SSG 페이나 뭐 내가 쓰고 있는 페이나 아니면 은행 앱에서 이렇게 파는 그 앱에서는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고 따로 뭐 그게 되는 앱을 찾아서 그 앱에서 은행 계좌랑 연결을 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취지는 어떻게 된 취지냐면 경기도식으로 카드로 주면 편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수수료가 0.5에서 1.8까지인가가 나옵니다. 그 카드를 긁었을 때. 긁었을 근데 이게 때. 이제 서울은 제로페이라고 지금 네.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0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앱으로만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로페이랑 연결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지 이제 말고. 이제 발급하는 거는 네, 카드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농협하고 연결해서 카드로 발급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벤사가 항상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네. 벤이라는 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그거를 깎으려고 서울시가 지금 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아직 진행 중이니까 모르는 거고 이 지역사랑 서울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쓰는 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쓰는 거는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찍고 제가 금액 넣고 그래서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쉬운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한 5, 60대 이상 이 디지털에 좀 적응이 안 된 분들한테는 쉽지 지금 않겠다. 경기도는 그냥 실물 카드를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쓰게 서울시도 하려면. 그걸 이제 추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베이스로 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그거는 어렵고. 약간 제로페이 마케팅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아니, 저는 근데 가장 약간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써보니까 좀, 예. 권혜리 기자하고 생각은 좀 반대되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면 제로페이 마케팅을 이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참에 이걸 돈을 뿌리면서 같이 해서 가맹점도 좀 넓히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 중에 제로페이에 가입된 비율이 27%인가 밖에 안 네.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4분의 3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왜 그런데 해야 저는 되냐? 거기 조금 생각이 왜 다르냐면 지금 실제로 제로페이라는 것의 취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민간 영역의 카드사들도 3억까지인가? 5억까지인가? 제가 지금 3억인지 5억인지까지 정확히 일단 거기까지는 아예 수수료가 없어요. 심지어 환급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8억인가? 그때 얘기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간 결제라는 어떤 시장이 있는데 제로페이가 그렇게까지 이 마케팅까지 얹어서 커져야 되는 문제가 저는 이건 완전히 따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이 일단 그렇고 두 번째로 저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그게 QR코드 찍고 뭐 금액 쓰고 하는 거 편하지만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실물 카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써봤더니 그 단계만 거치고 지나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맞는 앱을 찾아서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하는 단계까지만 거치고 나면 네. 그 이후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더라고요. 써보면. 그러니까 뭐 저도 지난주에 권혜리 기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막상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써보니까 네. 글쎄요. 나쁘지 않다. 경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은 괜찮아요. 그 네, 저기 전혀 전통시장에 잘- 계신 분들은 잘 그거를 왜냐면 왜냐면 일부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제로페이로 내겠다 그러면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 가게에서 모르는 경우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그런 데도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어. 그러니까 어때? 전통시장 말고 실제로 어떤지 다른 데 궁금해서. 가서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다른 데 가서 쓸 때는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될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전통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이게 그 벽에 이게 QR 코드를 다 가게마다 그쵸, 예.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되는 거라 뭐 제로페이 돼요? 그러면 찍으세요. 이게 되게 그냥 찍으세요. 되게 편하게 그냥 가요. 제로페이랑 병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실물 아니 카드랑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로페이랑. 서울시도 그걸 예, 추진을 예.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스코어에서는 어쨌든 간에 앱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게 약간 그렇구나. 불편해요.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15% 할인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매력적이네요. 전통시장에 가서 뭐 상당히 샀어요? 많이 질렀습니다. 네, 뭘 질렀는지 한번. 아니, 그냥 뭐- 어느 가게 가든지 간에 QR코드 찍으면 되니까. 네네네. 아니 그래서 뭐 사야 될 게 많았으니까 뭐 과일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해산물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한 7, 8군데에서 한번 써봤어요. 일부러도 약간 있고 써봤는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지금 많이 줄어든 입장에서야 그렇죠. 뭐 제로페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제로라는 부분도 뭐 물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그 80% 소득공제에 있어서 80%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다음에 15% 할인 받아서 저는 싸게도 온 거고. 근데 전통시장을 저도 오랜만에 간 거예요. 사실은 마트를 주로 이용하죠, 당연히. 근데 하고 났더니 전통시장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전통시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는 약간 논외인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8군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군데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는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거나 했을 때는 떨어진다라는 경우들이. 근데 오히려 한두 군데는 또 되게 괜찮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또 어머니들 전통시장 갈 때 가는 데만 가잖아요. 그렇죠. 단골집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단골집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가면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는 싸고 엄청 맛있어가지고 또 가면 그 집은 갈 텐데, 시금치를 샀는데 이건 정말 뭐 어디 그 유명한 데서 왔다고 해서 샀는데 무미더라고요. 무미.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건 뭐 전통시장 처음 간 사람의 어떤 뭐 시행착오일 수 있고. 근데 써보니까 쓰는 것 자체는 상인들도 불편해하지 않고 뭐 저도 불편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 가는 사람,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가라고 유도를 하는 거지만 다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어젯밤에 또 어딜 갔냐면, 이게 또 들으시는 분에게 큰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요? 편의점에서 다 봤습니다. 좋네요. 맥주 4캔 10,000원 할 때 이게 편의점에서. 요걸 내면 8,000원에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편의점은 너무 편하게 받으세요. 어마어마한 팁이네요. 네. 편의점 가서 제로페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두 군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들었는데 그분은 될걸요? 뭐 이러셔서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올게요.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딴 집에 딱 가는데 뭐 당연히 되죠. 그래서 가서 딱 들이밀었더니 그분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 되게 간단하게 뭐 결제를 하고 나오면서 약간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맥주 한 캔에 2,000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그 카드로 치킨 사 드실 수 있고요. 편의점 가서 맥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혼술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이거 저는 이 지역사회 상품은 사실 생각만 있으면 정부가, 예를 들면 우리 교통카드 모든 민간카드에 얹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지방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종이로도 팔고 카드로도 팔고 종이로 팔아서 줄 서서 사기도 해요. 그렇기도 네. 해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서울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제 앱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서울은. 조금 확산할 필요가 있어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서로 엇갈리긴 하는데, 시장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논외로 하고 시장 효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아까 말한 그 많은 결제 수단들, 특히 그 결제 수단들이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 받고 플러스 사실 세금 따지면 환급까지 해주는데 제로페이라는 사업에 돈이 안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이 긴급 상황이라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대책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연 제로페이로만 가는 것이 옳으냐. 물론 제로페이가 이번 기회에 더 넓어져서, 그래서 뭐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확산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소비를 더 늘려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권혜리 기자 말한 대로 뭐 이제 얹을 수 있는 이렇게 수단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근데 않을까? 그분들한테는 저는 T1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T1을 다시 그렇죠. 충전하고 하는 것 네. 자체도 그럴 굉장히 수도 어려울 있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처음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혜 기자 저번에 얘기할 때처럼 뭐 저도 모르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데 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근데 그 링크하는 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링크를 하잖아요. 이제 카카오페이는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알아서 이제 뽑아서 나가잖아요. 비슷합니까? 그 정도 단계입니까? 네. 그 이상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니죠. 네, 그거는 네. 뭐 그 이상 복잡한 건 그러니까 그거를 아닌데, 연결해 그거에- 본 분이라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뭐, 근데 이제 그 앱이 꼭 그 앱을 몇 개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찾아서 또 깔아야 되니까 그거부터 약간 처음에 이게 제로페이를 안 써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대중적인 앱이라든가 은행하고 얘기해서 은행 앱에 좀 잘 깔아놓는다든가 네.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굳이 제가 찾은 앱은 이제 체크페이라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페이라는 앱을 들어가서 꼭 해야 되니까 처음에 불만이 좀 생기죠. 이걸 까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 SSG페이 앱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제로페이를 해가지고 서울시 가 운영하는 식물원에 들어갈 때 3,000원을 깎아준다길래 그 자리에서 급하게 SSG페이에 연결해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제로페이는 또 SSG페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페이를 또 깔아가지고 처음에 연결할 때 불만이 있었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막 근데 뭐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뭐 할인해 준다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써봤는데 막상 그 단계 넘어가니까 뭐 쓰는데 불편은 없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그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70% 이상, 60% 이상은 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돼요라고 물어봐야 하는 그 불편함. 근데 이제 돼요라고 물어볼 때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왜 민망하면 내 몫인가? 내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나쁜 걸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편한 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덜 창피하더라고요. 덜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런 효과 있죠. 예,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맨 얼굴에 들어갔으면 그런 말 들으면 좀 주저하게 될 텐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래서 그냥 맥주 캔 쉽게 샀어요. 맥주 4캔 쉽게 사가지고 이거 되는구나. 마스크 쓰고 예, 와서. 이거 되네. 그래서 확인하고 어젯밤에 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학원, 애들 학원 중에 되는 데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네이버에 우리 동네 그러니까 무슨 동 이름 쓰시고 제로페이 치시면 네이버에 쭉 뜹니다. 그 지도가 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근데 편의점은 본사 직영만 아니라면 대부분 됩니다. 대부분 되고 이게 이제 서울하고 경남하고 강원도하고는 이 앱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은 이제 구별로 사는데 우리 구 걸 샀으면 옆에 구에서는 그게 또 안 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뭐 어쨌든 근데 담양도 있네요. 담양 사랑 상품권도 살 수 있네요. 저는 괜찮았던 게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처음에 계산하려고 했는데 저는 9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산 거였잖아요. 계산하려고 딱 앱을 열었는데 그쪽까지 몰랐어요. 15% 할인해 준다는 순간 뭔가 내가 손해 본 듯한 지금 샀어야 되는데 다행히 10만 원만 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결제를 했는데 하여튼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동네 전통시장은 제가 두 군데 찾은 게 이 딸기집 그 과일 파는 집 하나 하고 떡집이 또 상당히 맛있고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떡볶이 왼쪽에 토스트를 팝니다. 와 여기 괴로워요. 여기 통과하는데 아이고 저기 쉽지가 않습니다. 양쪽에서 유혹을 하는데 저 하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할 음식들이잖아요. 아 여기를 제가 요새 좀 다이어트를 맘먹고 하고 있는데 통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 받아주니까 그런 데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또 이제 동네 마트들 동네 작은 마트들 있잖아요. 그냥 무슨 슈퍼 형태의 작은 마트들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저는 한번 서울에 사시면 시도를 해 봄직하지 않나. 땡기네요. 네. 근데 권혜리 기자네 동네는 또 전통시장이 또 굉장히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품권이 여긴 또 목록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전통시장 엄청 활발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별로 하는데 이구 저구 다 있는데 권혜리 기자네 동네는 이 앱은 또 없네요. 뭐 딴 앱으로 가야 되나? 진짜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좀 그게 번거로워요. 번거롭네요. 네. 시작이 지금 아까 번거로워요.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 맛있는 술집은 다 전통시장 안에 있거든요. 거기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알아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 찾아보면 근데 지금 건가요? 아직은 예. 아니 4월 6일까지 안 돼요. 우리 저기 퇴근 후 모임도 하지 말라고 매일 문자도 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문자는 오는데 사회적 솔직히 거리두기야라고 사회적 회사에서요?
아니 저 지자체에서 한번 아, 보내는 진짜 거 같던데? 그렇군요. 네. 예, 회사에서 오는 정부나 거죠. 권혜리 기자의 동네는 상반기 내에 발행할 예정이랍니다.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동네는 여기 저희 회사가 있는데도 팔고요. 양천구. 네, 예. 네. 그다음에 저희 동네도 팔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먼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근데 권혜리 기자네 동네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짜 그 전 거기 자주 가서 가요.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주 가요. 갑자기 괜찮네요. 어디지? 나 지금 권혜리 기자 어디 살지? 예, 그렇군요. 아니 그 네. 아니 저희 동네도 전통시장에서 그런 음식점들 하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선배 동네 전통시장 있었구나. 아니요 저는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까운 데도 하나 있고 조금 가야 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놓은 네, 데가 있는데 네. 먼 시장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을 한번 또 가봤거든요. 네.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던데요. 큰 정도가 이런 저 크기의 전통시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 싶을 정도의 남대문 시장 뭐 이런 것만 큰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그럼 그거 사면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네. 그 맛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들이 네, 네. 예전에 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네, 네, 네. 그리고 뭐 꼬리곰탕 이런 거 팔고 이런 그렇죠, 데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몇 군데들이 있는데 생선 구입하는 집도 네, 있고 그런 데도 있죠. 네, 거기 쫙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쓸 수 있는 거? 남대문이 무슨 구인가요? 남대문 중구죠. 중구 상품권은 있네요. 네. 중고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그 가게가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받는지를 봐야 네, 되는데 가봐야 되는군요. 역시 85,0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거기도 제가 볼 때 빈대떡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으러 갈 때도 네. 종로 상품권도 있거든요. 종로 중고 상품권은 광장시장 같은 데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지역에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갈 때는 중구나 이런 거 사서 가면 더 싸게 사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남대문 시장은 더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대문까지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당연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가실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통시장을 저희 동네가 아닌 데까지 가서 사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까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 부분은 좀 한계입니다. 이게 켜시고요,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신 다음에 요거 하세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솔직히 예, 경기도가 그렇게 카드로 줬는데 네네네. 서울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할인율의 차이를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쉽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저도 드네요. 사기니 뭐 그런 생각은 어르신들을 듭니다. 네, 생각하면. 어르신들도 물론이고 특히나 이제 또 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들 그리고 같은 경우도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를 굉장히 프로모션하고 싶다면 네. 사실 유통 방법은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민간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171개 지자체에서 3조 3,255억 원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에서 그게 작년 1년 사이에 95%가 돌았대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돈을 돌게 만드는 효과.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그냥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쓰세요라고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 화폐라는 게 그 재작년 정도부터 상당히 찍어내는 지역에서 찍어내는 데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저도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뉴스가 올라올 때도 남일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는 뭐 저거 굳이 뭐하러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남일처럼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써보니까 이게 지역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도 보면 그 일반 음식점도 되는 데가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는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될까 말까? 근데 그 집들 중에 제가 또 가는 집들이 있다 보니 거기 가서 또 먹을 때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요거는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네, 그 정부에서 돈을 물론 준다고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은 네. 돈을 준다고도 하지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직접 사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권혜리 기자가 얘기했던 힙지로, 하입지로. 네, 힙지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 힙지로를 한번 가셨어요? 낮에 갔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뭐. 낮에 갔는데 네.
그 옛날식의 그 구멍가게 네. 정말 사람 한 2명 들어서면 꽉 차는 구멍가게 이 위에 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전화를 하면 아래층에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는 데였어요. 막걸리는 냉장고에 하나 가득 차 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들 사이에 섞여서 한번 낮에 막걸리에 그 안주를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방송 안 들으신 네. 분들을 위해 힙지로가 뭐예요? 파리에서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힙지로 힙지로? 안 몰라요. 들어보셨습니까? 전 몰라요. 지금 이게 이 뭐지? 서울리안들은 네. 이게 뭐지? 역시 파리쟁 달라. 센 거 물 먹고 있었다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 힙지로를 아니, 지금 저건 뭘 다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다시 수 설명을 있잖아요. 해야 되는 제가 건가요? 네. 힙지로 힙과 을지로의 아 을지로. 예. 근데 아니 힙지로를 모른다는 얘기는 을지로를 안 가봤다는 얘기죠 지금. 을지로 삼가 쪽에 최근에 최근에 가보지 안 갔죠. 갔다는 예, 얘기죠. 갔다 와서 안 갔죠. 거기가 이제 연수 갔다 약간 와서. 약간 이 첨단과 그동안의 서울의 기사 그 풍경 봤어. 같은 게 기사는 근데 네. 그 막걸리는 자기가 맘대로 뽑아 먹는 거고 김치통이 따로 있어요. 김치는 내가 맘대로 또 갖다 먹는 거고. 그래서 제육하고 계란말이하고 막걸리하고 뭐 해서 먹었는데 18,000원인가 내고 나왔거든요. 그 입지로에서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서 당연히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확인 당연히 그때 받으실 것 해봐야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입지로. 네, 그래서 그런 데 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파리 물정만 아시는 분 있죠. 와인 한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거기 가서 뭐 와인 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주왕 따셔야 돼요, 거기 가면. 아이, 와인 먹으면 머리 아파요. 네. 마주왕 따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앞부분에 좀 무거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네. 전자제품 사는 법하고 이 지역 상품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비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다 이제 그런 비판들은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안 됩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온라인은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나가라는 얘기냐? 잠깐 다녀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가지러 갈 테니 포장해 주세요. 그럼 가서 카드만 긁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앱만 보여주고 오시면 마스크 되는 쓰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좀 많이들 아셔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써보니까 편의점 맥주 일단 집에 든든히 쟁여놓을 수 있고 네. 요새도 진짜 편의점에 일본 맥주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어제 요새도? 갔더니 깔끔하게 없습니다. 네, 아니 뭐 맥주는 요즘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그 작은 맥주 뭐 제주 무슨 맥주 뭐 이런 맥주들이랑 뭐 각종 맥주들이 있어서 그 굳이 제주 맥주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 그 감귤 향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계속 먹게 되겠더라고요. 맛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주말에 그 맥주 한 잔 마시다가 가서 또 사왔어요. 근데 진짜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편의점에 일본 맥주도 없는데요. 그 필스너 우르켈도 네. 네. 아사히가 샀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필스는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어제 간 두 군데에서는 필스너 우르켈도 못 필스는 봤습니다. 우리끼리 아사히가 샀어요. 네, 저 그래서 몰랐네. 제가 다른 마트에 갔더니 그 355짜리 6캔을 6,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필스너 우르켈을. 필스 우리끼리 자. 왜 우리 필스너를 건드리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아사히가 건드리냐고요. 아, 우리 전에 필스너를. 그 전에 산 거니까요. 네. 몇 년 전에 산 거니까. 몰랐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갔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뭐 하이네켄, 뭐 칭따오, 뭐 요런 거 정도 딱 있고. 근데 이 팟캐스트는 술 얘기할 때가 가장 활기찬 것 같아. 아니 집에서 저도 요새 계속 어디 술 나가진 얘기해. 않고 맥주, 집에서 이제 맥주, 뭐 이런. 한 캔, 두 캔 할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저 집에 술 엄청 쟁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빨리 그 무마해야 돼요. 선수 기자는 요새 뭐 특별히 소비하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뭐 그냥 하던 소비 계속 하고 있고요. 양말 저는 계속 삽니까? 아 양말 안 사죠. 이제 양말 안 그러면- 사고 그 아무래도 저기 가게 가서 음식 먹는 거 계속 좀 가급적이면 주말에 네.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요즘에 최근 몇 주 사이에 저는 그냥 계속 나가서 먹었거든요. 네네네. 마스크 쓰고 가서 먹었는데 동네에 작은 저희가 또 마침 이 시즌에 저희 동네 근처에 되게 큰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었는데 내부 수리에 들어갔어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빵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그 빵집들 예전에 지나쳤던 빵집들을 쭉 돌아다니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뭐 겹치기도 했지만 근데 오 맛있는 빵집들이 많죠. 숨겨져 있는 네, 빵집이 네, 있는 거. 네. 그 식빵 사이에 돈가스 껴 있는 거 먹어봤어요? 아 그런 거 되게 막 이런 약간
아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하여튼 식빵사의 돈가스 요새 트렌드예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전에 뭐 되게 되게 거만하게 얘기한다. 거만하게 얘기한다. 뭐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거랑 아니 그다음에 근데 그게 뭐 유명 빵집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조그만 빵집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한 3-4자리. 이런 빵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소비들하고 주로 먹는 하나 소비들하고. 터뜨렸다고 굉장히 흐뭇하고 있는데 예. 지금. 트렌드 하나 했다.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예요? 아 빵에 진짜로, 돈가스 껴 먹는 진짜로. 게? 예, 인기가 있어요. 그 메뉴가. 아 근데 그게 승부가 돈가스에서 나는 것 같아요. 돈가스가 정말 그러니까 보통 샌드위치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면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근데 이건 의외로 먹으니까 한 개를 먹으면 반 개를 이렇게 딱 썰어서 먹으면 되게 돈가스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갖고 예. 이제 거기에 꽂혀갖고 요즘에 얼마예요? 아이고 가격 끝나고 아니 비싼 데가 보다. 얘기해 주세요. 좀 비싸요. 아, 왜냐면 돈가스가 있으니까. 돈가스니까 비싸겠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얼마? 아니,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저기 요즘에 동네 빵집들 보면 그 크림빵 있잖아요. 네. 크림빵 팥빵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그럼 자기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빵집.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크림이 정말 완전히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통 이제 크림빵이나 팥빵의 문제점은 거기서 침 삼켰어요. 팥빵의 문제점은 처음 씹었을 때는 빵이 반이고 팥이 반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씹어 들어가야 이제 크림을 한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동네 그런 빵집들은 첫 씨앗이 아니라 뭐라 해야지? 첫 모금. 이런 뭐야? 첫입. 첫입부터 크림이 쫙 근데 들어오는 그게 거예요. 사실은 빵집이 제가 이걸 아침에 한번 친구의 친절한 이거 경사 한번 같아. 했었었는데 빵집이 약간 작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도 저는 기미가 그런- 보이는 아니 나는 이제 거기 안 갈 것 업종 같아요. 중에 하나로 저는. 되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나라에서 실한 그런 느낌? 것도 다 하잖아요. 그걸 이제 집계를 하는데 한때 근데 사실 이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때 완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동네 빵집들이 다시 맞아요. 요새 동네 비중이 빵집 많이 커지고 생겼어요. 자신의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네. 종류가 그렇게 많지 맞아요.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빵집들의 특징은 먹어보라는 빵들이 너무 많이 전시가 되게 자신 있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쭉 앉아서 먹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에는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주나 전전주에 비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상황이 낮은 느낌? 앉아서 맞아요. 드시는 맞아요. 분들 조금 네, 그런 네, 거 네, 느끼지 네. 않아요? 네. 커피숍이나 회사 앞에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에 조금씩 특히나 좀 많이 그랬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좀 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이제 솔직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제 지표는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충격이 반영된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다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이쿠 이렇게 어렵구나, 어이쿠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았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경제 지표는 계속 안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분위기는 풀어진 것 같지만 경제 회복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부터 돈을 쏟아 부을 것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7천억 달러 요구했더니 미국 민주당에서 2.5조 달러로 받아주는 거의 뭐 그리고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회사채 보증하겠다는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비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가야 될 때라 지금 뭐 약간 뭐랄까 그런 살면서 이런 기분 느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식당에 사람이 약간 늘어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이런 저도 거를 약간, 예. 내가 한번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경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용감하다면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태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 사설이었는데 사람 살리는 거 좋은데 경제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거 지금 되게 딜레마죠.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지금 딜레마예요. 부활절까지 4월 12일까지 경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어제 얘기를 타운홀 했는데 미팅에서 지금 이게 사실은 얘기했죠. 쉽지 않은 누가 봐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라는 걸 지금 다 일거에 쓸어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그 이상까지 끌고 갔을 때 돌아올 여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만 봐도 뭐 한국 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해고되셨고 어머니도 시간이 줄고 뭐 누구도 해고가 되고 주변에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게 또 이번 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네, 건수가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오죠. 나올 네. 건데 그런 걸로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나오고 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불안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 3주 전에 이것만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유지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도 그게 걱정돼서 몇 번씩 밟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목숨이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너 경제 살리자고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근데 이게 병 때문에 죽든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헉헉대든 선택을 꼭 두 개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과연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라는 사설을 썼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긴 해요. 되게 진짜. 어렵죠. 되게 네. 어렵고 미국은 불가능할지도 네. 몰라요. 미국은 그게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미 국민들부터 상당히 훈련이 돼 있고 상당히 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장보러 대단한 다니고 국민이에요.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딱 전 세계 입증이 우리는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에서 빨리 빠져나온 거의 본보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걸 이번 주부터 다시 그걸 조망하고 있는 게 경제를 죽이지 않고 코로나에서 빠져나온 나라라는 걸 뉴욕 타임스에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또 케이스를 지금부터 이렇게 회복으로 가는 정상화로 경제도 가는. 회복으로 가는 어떤 저런 모델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전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충분히 하고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좀 세게 갔었으면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미국이 쏟아붓는 걸 보면서 어차피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꺼번에 확 한 방에 끝내느냐라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김범재 앵커 말한 대로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 정상화 시켜가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 없고 알바 자리 없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건 너무나 확실한 거거든요.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우리 앞에 탁탁탁탁 펼쳐질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그 지표들이 그거를 맛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소비라고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끊어지는 고리들이 있어요. 힘든 그럼요. 고리들이 네, 있거든요. 네. 이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이제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실력인 거죠. 지금 현재 경제팀의 실력은 거의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질본과 보건복지부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팀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시간이거든요. 시작이 그래서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물론 질본의 시간이 좀 더 가긴 가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근데 예. 이제 질본은 사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역할을 잘했고 어느 정도 이 세계 본보기를 보여줬다면 지금부터 경제팀이 이걸 어떻게 좀 손수 기자 얘기한 약한 고리를 좀 더 이어주고 좀 더 이렇게 좀 강한 데를 좀 키워서 이 위기를 좀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거고 이미 했어야죠. 이미 사실 했어야 되는 상황인 이제 거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어차피 경제 면에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제일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진짜 뭐 통화 정책이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면 재정 정책 압도적으로 물량을 쏟아붓으면서 특히 미국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면 이 돈이 정확히 어디 가서 꽂힐 것이냐에 네.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파워게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정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꽂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금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화하고 액수든 뭐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전체 GDP의 60-70%가 수출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정상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력 산업이 좀 약간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빨리 제 궤도에 올라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힘이 없. 대변수에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외국인들 환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그 고리들을 잘 막아주면 세계 경제가 조금 세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약간 진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확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준비를 해야죠. 희망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했나? 다양한 아니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네. 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도 뭐 그런 점에서 어려운 혹시 점도 많은 거 얹을 게 긍정적- 있다면 그렇죠. 동력을 더 저희가 이렇게 좀 뒤에서 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도 좀 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잘하는 건 잘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갈 수 필요한 건 있게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저는 딴 거보다 지난 주말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았어요. 이게 사람 되게 많다고.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들 좀 이렇게 진짜 간만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봄인데 나가면 정말 날씨도 따뜻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조금 더 서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조심을 마스크 쓰고 하면서도 뭐 다들 즐길 수 있는 건 즐기시라는 야외 좋은 것 같아요. 야외. 야외 좋아요. 예, 가는 길에 김밥 무슨 싸서. 무슨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꽃은 피잖아요. 원래대로 거기 어마어마하게 사람 근데 거기 갈 때도 좀 네, 조심해서 네. 가실 필요는 있는 네, 게 그렇죠. 구례 꽃 축제 갔다 오신 분들이 한 차에서 4명이 한꺼번에 네, 확진이 그렇죠. 되거나 그 그런 경우가 진해에서는 있거든요.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집 앞에 꽃도 예쁘니까 저는 진해를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아, 집 앞에 꽃이 예쁘니까 한강이라든가. 아 그냥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풀밭에 크림 예. 그 빵집 가서 크림빵 사갖고 크림빵 그거 좀 사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아 이게 말만 하지 말고 저도 한 움큼 이렇게 입안에 퍼지는 크림의 향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첫 네, 그러니까 사와 보세요. 뭐 크림빵 2개만 사오면 아니죠. 안 저희 되지. PD분까지 네. 4개. 네. 4개 사와 보세요. 선배 입은 없고. 4개. 아니 이미 먹었으니까 지금 눈웃음 눈웃음 네. 보셨어요? 네. 아 저희가 눈웃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기 마스크 입을 쓰고 막 있기 해서 때문에. 다음 주에 뽀샤시 이펙트 단독 네. 들어갈지도 몰라요. 후광.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머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